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52,000불을 찍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뇌피설인데 저는 제 생각에는 46,000을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 조정이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38,500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고 52,000을 갔다가 46,000, 그리고 다시 5만, 그리고 38,500을 찍고, 그리고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뭔가 밑으로 좀 떨어져 줘야 이게 올라갈 발판이 생기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38,500에서 반등을 해서 이제 64,000불까지 급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52,000불이 너무 빨리 왔어요. 52,000불이. 그런데 뭐 지금 52,000불을 꾸준하게 하루 이틀 정도 유지를 해준다면 횡보 후에 다시 반등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류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의 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라면은 젊은이들 세대겠죠. 20대, 30대. 이분들, 지금의 세대에 태어나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분들이 처음으로 어머니, 부모님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거다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이분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 말에 계속 공감은 하고 있었는데 더더욱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릴 때는 되게 돈이라는 게 흔했잖아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저도 계속 개인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돈이 흔했어요. 그냥 장사만 하면 돈을 버는 시대였죠. 제조업이 굉장히 강세를 이뤘던 시대였죠. 물건이 귀했기 때문에 물건을 받아서 파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취했죠. 근데 지금은 제조업들이 굉장히 세계 10대 기업에서 거의 다 쫓겨나죠. 퇴출이 됐죠. 삼성 외에는 이제 디지털 기업들이 거의 전 세계 10위 안에 다들 들어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기성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충돌은 이 디지털이라는 게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디지털 시대가 너무 빨리 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 이거에 대한 어떤 마찰,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대의 어떤 사회는 인간관계의 시대였죠. 내가 누구를 안다면, 내가 누구와 인맥관계가 있다면 풀리지 않은 일들이 쑥쑥 풀렸죠. 근데 지금은 20대, 30대 세대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컴퓨터를 본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의 생각들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에 대한 데이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가 보급이 되지 않는 젊은 시대를 거쳤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에 많이 겪었어요. 제가 능력이 없고 제가 실력이 없더라도 누구를 아는 인맥으로 어떤 위치에 갈 수 있고 어떤 자리에 갈 수 있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예 허용이 안 되는 시대죠. 결국 그런 시대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된 시대라는 거죠. 아마 뉴스에서 이런 뉴스 좀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제 주위에 개인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아르바이트비를 10분, 20분, 30분 요것까지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젊은 분들이 고발을 하고 어디 구청이라든가 이렇게 신고를 하고. 근데 예전에는 이럴 수 있잖아요. 쉬는 시간 약간 있으니까 요거는 감안해서
요거는 못 주겠다라고 하지만 젊은 분들은 10분, 20분, 30분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한 일에 대한 공정한 대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돈 몇 푼 한다고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들, 지금 젊은 분들의 생각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뭔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정확히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지금 세대는 부모님 세대보다 더 처음으로 더 못 살지 못하는, 못 사는 시대가 될 것이다. 못 사는 세대라고 말한 사람은 마켓컬리 아시죠?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였어요. 이 말을 저는 듣고 굉장히 이분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좀 미래를 많이 알고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디지털화가 된다. 이거는 곧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다. 사람들이 더 이상 노동을 해서 뭔가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어떤 본인의 삶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진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뭔가 물건을 받아서 이 물건을 유통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지식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받아서 물건을 파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지식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간 미들맨이라고 그러죠. 미들맨, 중재자,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겁니다. 지금도 많이 아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이제는 포털 사이트나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게 되죠. 그러면 나만 알고 있던 지식, 나만 알고 있던 정보들이 그대로 다 노출이 돼버리는 시대고, 어떤 제품의 물건이든 어떤 상품이든 검색만 해보면은 최저가가 그냥 뭐 실시간으로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띄어다가 물건을 파는 일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 비트코인 TV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 블록체인이 이 안에서 그 신뢰관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거래를 하는데 물건은 약간 비쌀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지식을 얻어서 돈을 지불을 하고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대신에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는 거, 사람이 나를 보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직접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는 굉장히 신뢰가 높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가 사라지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안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또 지식을 얻고 하는데, 여기에서 진짜 지식은 어떤 건가? 여기에서 진짜 상품은 어떤 건가? 나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출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신뢰 기준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제가 느끼는 4차 산업혁명은 별다른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영상에서도 어떤 현 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랐죠. 오늘은 원화로 보니까 거의 6,100만 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너무 확 와버렸어요. 갑자기 와버렸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컨텐츠가 다가와 버렸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듯 인스타에 사진이 올라오듯, 영상이나 사진은 별 영향력이 없는데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냈죠. 안 좋은 사람들이 다단계식으로 코인을 팔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금융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 박상기의 난이라든가 금융위원장, 그리고 유시민의 망언까지도 그래요. 그때 지점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이 정부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에 있는 분들은 그때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블록체인이 도대체 어떤 구동 원리를 가지고 어떤 파급 효과를 이뤄내는가에 관한 연구를 했었어야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갈수록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으로 부모님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다. 해먹고 살 게 별로 없다.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진짜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뭔가 부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올바른 투자처를 가지고 변화하는, 혁신하는 어떤 그 환경에 대처를 하면서 이거를 이해하고 어떤 투자를 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정부나 지금 뭔가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이게 어떤 원리인지도 잘 모르면서 일단은 겁이 나니까 이거를 폐쇄하겠다, 막겠다,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올바르게 고쳐야 되겠다. 봐보세요. 무지한 어떤 그들이 말을 하는 순간 수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은 누군가는 구매를 하게 되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수많은 이더리움, 리플, 비체인, 에이다 많은 전 세계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구매를 해서 저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런 LTE 강국에서 그 수많은 기회를 또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그리고 나이가 중년, 장년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투자처를 찾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이외에 어떤 뭔가 코테크,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4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이더리움이 40만원, 60만원, 50만원, 100만원일 때도 우리나라는 계속 막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거의 몇 배가 올랐습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6천만원 가까이 갔고 이더리움은 그렇게 아니라고 말했던 많은 어떤 신뢰 기관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더리움은 450만원까지 갔어요. 이거를 투기로 보지 말고 왜 이게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까에 대한 좀 생각들을 해봤어야지 않을까요? 블록체인이 구동이 되면서 어떤 블록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 암호화폐가 지급되는 원리 정도는 이해를 했다면 현 정부가 정말 너무 무지하지 않나. 수없이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계속 또 흘러간다면 진짜로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흥행을 시켰지만 결국에 승자는 유럽이나 뭐 캐나다, 미국 이런 곳이 또 승자가 되지 않을까. 정말로 정부가 이 디지털 시대를 이해를 했다면 주목구구식이 아닌 더 이상 신뢰의 기준이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디지털 안에서의 믿음이 곧 신뢰임을 인정했다면 신뢰의 기준이 바뀌고 있음을 이해했다면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 알았다면 블록체인이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이고 나를 지켜주고 또 보호를 해주는 최고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는 기술이었다고 이해했다면 적어도 비트코인 백서를 한 번 정도는 읽어봤다면 이제는 블록체인이 최고의 신뢰 기준, 적어도 디지털 안의 세상에서는 최고의 신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이해했다면 저점 매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인류와 스마트폰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거의 어떤 기계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고 늘 많이 표현들 합니다. 그래서 최재봉 교수 같은 경우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포노사피엔스란 말도 하시죠. 블록체인은 국제 통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 누구의 중재나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도메인이나 소메인을 거치지 않는 P2P 방식으로. 그리고 블록체인은 침수된 차를 팔지 못하게 하고 사고 차량을 구별해 줍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가수들의 저작권을 진정으로 보호해주고 가수들의 창작물을 정말 보호해주고 정당한 보상을 또 부여해줍니다. 또 블록체인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돼지고기의 유통을 아주 간단하게 막아주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짝퉁 명품들을 사라지게 할 그리고 수많은 이해관계에 나오는 이 데이터들 본인들의 이득을 위한 거짓 정보를 노출시키는 뉴스 매체도 올바르게 만들어줄 거고요. 내 개인 정보의 유출을 전면 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제발 블록체인이 어떤 디지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 사업에 많은 전 세계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20대 미래 경제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조만장자의 탄생은 이 암호화폐에서 탄생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경제학자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일국의 그냥 경제학 교수 그리고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 말이 맞을까요? 미래를 알아야 현재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히 현실이 바뀌어야 되겠죠. 정부 그리고 많은 이 금융을 뒤흔드는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라고 생각되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